우리의 한계란 대부분 정신력의 한계다. 최고의 전사라도 항상 승리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 전투에서도 두려움 없이 싸울 뿐이다. 레디 찬더러의 더 테니스. 한 주간 질퇴 행퇴 하셨나요? 고품격 테니스 방송 더 테니스 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패트릭 무라토글루와 라파엘 나달의 명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신무장 단단히 해서 즐거운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스계의 히딩크 레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해주셨죠? 찬더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빨강 바탕에 흰색 십자가를 정말 좋아하는 남자.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자 찬더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레딩님 왜 히딩크세요? 히딩크 감독님이 월드컵을 위해서 우리나라 감독으로 부임했을 당시 항상 져서 맨날 져가지고 5대0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제가 항상 단식을 하면 6대0으로 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레딩님은 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특히... 베이글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제가 방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베이글 좋아하시죠? 네. 저도 더 노력해서 히딩크 감독님처럼 대회 4강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품격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는요, 테니스장에 가고 싶지만 예약에 빌려 못 가시는 분, 일하면서도 테니스 생각에 집중을 못 하시는 분, 새롭게 테니스를 배워보고 싶지만 정보가 부족하신 분, 그냥 테니스가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토크 뭔가요, 찬더러님? 네, 오늘의 오프닝 토크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테니스 심리 검사인데요. 네. 본 검사지는 미국 코엔 박사님의 운동선수 심리 검사지를 테니스에 적용하였습니다. 레딩님은 테니스 치실 때 멘탈이 좋으신 편이신가요? 저는 멘탈이 좋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력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멘탈이라는 게 실력만큼 경기에 잘 보여주면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보여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찬드라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멘탈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럼 함께 검사지 읽어보면서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표에 대한 것이네요. 테니스를 치며 잘 정의된 목표 또는 특별한 목표가 없다. X 하겠습니다. 있는 걸로요. 찬더러님은 테니스 치는 목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되게 대단한 실력이 아닌지라 네.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 향상이 목표인데 에러 없는 테니스 정도이겠습니다. 자, 이러면 잘 정의된 목표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목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너무 광범위한가요? 예, 저도 사실은 제 목표는 이제 테니니 대회 우승이라고 적어봤는데 생각해 보면은 테니니 대회 우승이라기보다는 포인트 하나하나마다의 목표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포핸드를 상대방 에드코트 쪽으로 넣어보자, 아니면 서브를 이렇게 넣어보자, 이런 게 작은 목표지 않을까. 저는 목표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다음 질문입니다. 경기에서보다 연습 또는 랠리에서 목표를 더 잘 수행한다. 저는 동그라미 할게요. 이거는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는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랠리 하는 거는 경기처럼 포인트가 올라가고 네. 승패가 정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찬더러님이랑 랠리를 많이 해본 거는 아닌데 게임을 해보면은 게임에서도 충분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랠리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찬더러님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 저는 이건 X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시는구나. 네, 그런 걱정은 딱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레딩님은 어떠세요? 저는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많으면 지금 멘탈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만큼 신경 쓴다는 거겠죠? 네. 신경 저는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대회를 나가면 구경하시는 분들 신경 쓰이고요. 이렇게 하면 멘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 저는 게임을 할 때 옆에 코트에 계신 분들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렛이 될지 안 될지를 랠리를 하면서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집중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그것도 멘탈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저는 멘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네네.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많은 자기 의심을 유지한다. 저는 이건 X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네. 좀 최대한 그 경기 순간순간만 네네. 집중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시구나. 레딩님은요? 저도 그렇죠. 근데 특정 대회가 어떤 대회나 중요한 상황에 포인트가 되면은 저는 그냥 공을 넘기기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치지 않은 공은 더 강한 공격이 돼서 돌아오니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때 자신을 방해한다. 어떠세요, 레딩님? 동그라미입니다. 제가 좀 그런 편인데 제가 보통 6 게임이 이제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할 때 뭐 5대 몇, 5대 3, 5대 4로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브 게임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 멘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어려운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앞서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겨우 따라잡아가지고 이제 비슷해졌을 때 다른 선수들을 보면 공격적인 플레이로 게임을 잡아가는 게 보이는데 저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공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부러운데요. 찬더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제 이제 첫 서브를 따고, 네. 상대방 서브를 이제 브레이크하고, 네. 2대 0으로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제 서브가 제일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방해를 받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네.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해주셨던 뭐 5대 0이나 네네. 이런 큰 점수차로 벌어졌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네. 그때 이제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많이 해보려고 시도를 하시는 하는 편인 편이고.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저께 사실 찬더러님이랑 우리가 단식을 쳤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를 한번 느꼈죠. 5대 0이었는데요. 네, 제가 찬더러님이 막 들어가죠. 네. 네. 서브 앤 발레 막 들어갔죠. 네, 지금 검사가 문항지가 34개인데요. 저희가 오프닝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만 해봤거든요. 찬더러님 소감 어떠세요? 이렇게 뭐 5가지 항목으로만 간단하게 이제 해봤는데요. 네네. 뭐 짧게나마 내가 어떤 상향으로 테니스를 치고 있는지 뭐 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레딩님은 그러니까요. 네, 레딩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좀 반성하는 느낌으로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테니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제가 보니까 찬더러님은 상당히 멘탈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검사지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네, 제가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시간 내서 한번 또 여러 학문 뭐 있는 거, 네, 문항 있는 거 한번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테니스 선수의 멘탈적인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검사지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을 해서 더 테니스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코너는 이제 윈블던이 끝났는데요. 윈블던 결승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일단 남자 단식 결승전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2023년 윈블던이 2주간의 대장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윈블던 남자 결승은 정말 역대급 경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명경기였는데요. 세계 1위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즈와 세계 2위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의 결승 경기였습니다. 레딩님, 결승전 라이브로 보셨나요? 네, 라이브로 저는 봤었고요. 사실은 처음에 1세트까지만 보고 저는 취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1세트에서 이제 워낙 조코비치가 쉽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자고 일어나도 금방 조코비치가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숙면을 취했는데요. 결과는 그게 아니었죠. 아쉬웠겠어요. 네. 저도 뭐 처음부터 저는 끝까지 다 봤는데요. 네, 와. 새벽 3시 넘어가가지고 끝나가지고 잠을 못 잔 게 아직도 지금 여파가 있는 듯합니다. 네, 아직도 피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번 그렇게 늦게 자게 되면은 일주일 내내 피곤하죠. 네, 자 그럼 결승전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세트 경기는 조코비치가 게임 스코어 6대1로 아주 손쉬운 승리를 했어요. 네. 조코비치가 3번의 브레이크를 따내며
게임 스코어 5대 0까지 가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세트에서 멋진 샷도 나왔는데요. 0대 5 알카라즈 서브 게임 40-30에서 조코비치의 백핸드 슬라이스를 포핸드 다운 더 라인 스네이크 샷으로 마무리하면서 첫 1세트를 따내게 되었죠. 1세트는 조코비치가 기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잘 풀어간 반면에 알카라즈는 잇따른 범실로 힘을 내지 못하며 조금은 싱거운 1세트가 되었습니다. 레딩님 1세트 경기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제 라이브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알카라즈가 좀 윈블던 결승은 최초로 진출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조코비치에 비해서는 역시 1세트에 긴장을 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사람이 긴장할 때는 뭐 다양한 그 신체적인 사인 시그널을 보여주잖아요. 역시 샷이 조금씩 나가면서 그러니까 샷을 이제 조절을 하지 못하는 포핸드나 백핸드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5대 0까지 몰리면서 조코비치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로운 경기를 했었고 알카라즈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기를 했었을 텐데 사실은 알카라즈가 저 뭐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는 걸 저는 느낀 게 5대 0, 0대 5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크게 동요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꾸준히 자신의 실패 원인을 찾고 그 안에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제가 관찰을 하면서 알카라즈는 정말 대단한 선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네. 다음 2세트입니다. 2세트는 알카라즈의 서브 게임으로 시작했는데요. 첫 게임을 바로 따면서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1대 0 조코비치 서브 게임에서 듀스까지 갔고요. 알카라즈 슬라이스가 네트 맞고 흘러 넘어갔고 이걸 조코비치가 백핸드 슬라이스로 응수를 했지만 네트에 걸리면서 어드밴티지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코비치의 포핸드 범실로 마무리되며 알카라즈가 첫 브레이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게임 스코어 2대 0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침착하게 잘 맞선 조코비치가 알카라즈 포핸드 범실을 유도하며 다시 브레이크를 했고요. 2대 0 균형을 맞춘 알카라즈 서브 게임 듀스에서 조코비치의 백핸드 크로스를 백핸드 크로스 발리로 네트 앞 기가 막힌 코스로 보내는 멋진 장면도 또 나왔습니다. 조코비치가 못 뛰었었죠? 네. 초반에 브레이크를 서로 주고받은 균형을 잘 맞춰온 두 선수는 타이브레이크까지 가게 됐는데요. 네. 타이브레이크 6대 5 조코비치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조코비치의 백핸드 범실이 나왔고요. 이어서 6대 6 상황에서도 조코비치답지 않은 연속 백핸드 범실이 나오면서 7대 6이 되었고 알카라즈가 조코비치의 서브를 백핸드 위너로 마무리하면서 알카라즈가 2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2세트에서 알카라즈의 본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나요? 네. 타이브레이크를 처음에는 조코비치가 2대 0까지 유리하게 점수를 가져가면서 역시 타이브레이크의 조코비치다. 왜냐면 그 전에 뭐 롤랑 가로스나 윈블던 전체 포함해서 조코비치가 타이브레이크에서 세트를 내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타이브레이크에서 조코비치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는 백핸드 실수가 나왔어요. 네, 이게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말했었죠. 자기 실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 백핸드 실수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최근 그랜드슬램 타이브레이크 조코비치가 15연승이었나 그랬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그게 깨졌죠 지금 네, 여기서. 깨졌는데 저는 이 세트를 어떻게 봤냐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결승전 리뷰 또 4강전 프리뷰 이렇게 하면서 네, 조코비치의 승리 공식이 상대방의 위치를 보면서 빠르지는 않지만 정확한 서브 또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겨나가는 그러니까 뭐 슬라이스 서브, 킥 서브, 플랫 서브를 자유자재로 섞으면서 또 로케이션까지 자유자재로 넣어주면서 상대방을 농락하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서브는 아니지만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 서브로 서브 포인트 또는 서브 에이스를 가져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2세트부터는 알카라즈의 리턴이 상당했습니다. 오히려 서브 게임에서 조코비치가 밀린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사실 조코비치의 장점이 백핸드 스트로크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백핸드 스트로크에서 흔들리면서 서브에서의 장점은 사라지고 백핸드 스트로크마저 약세를 보이면서 정말 중요한 6-5, 6대5 타이브레이크 6대5 포인트 그러니까 세트 포인트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대6에서도 어이없는 실수, 백핸드 실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알카라즈가 조코비치의 서브를 제가 봤을 때 좀 몇 개 공략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백핸드 그러니까 백핸드 스트로크죠. 네. 백핸드로 조코비치 포핸드 쪽 다운더라인을 공략을 하면서 아예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좀 네. 많이 이게 있었어요. 서브 게임인데도 이게 서브 게임에서의 이점을 살려나가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조코비치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알카라즈 선수가 굉장히 저는 유능하다, 영리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선수들은 이제 저희 같은 동호인들 잘 모르지만 조코비치나 알카라즈 정도 되는 수준의 선수들은 경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분석하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알카라즈가 그 조코비치의 백핸드 컨디션을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5에서 조코비치가 백핸드 실수를 하자 다시 6-5, 6대6에서 다시 백핸드 쪽으로 공을 치면서 조코비치 실수를 유도하고 그 실수를 유도해서 7대6이 되면서 이제 자신의 조코비치 서브 게임에서 이제 조코비치 멘탈 나가게 하는 그래서 그 여파가 3세트까지 이어졌죠. 네. 3세트는 시작부터 알카라즈가 조코비치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했고요. 1대3 조코비치의 서브 게임에서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게임이 나오죠. 네. 무려 25분간 13번의 듀스 끝에 알카라즈가 또 브레이크를 성공합니다. 이거 저도 보면서 네.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봤어요. 누구를 응원하셨나요? 알카라즈죠? 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알카라즈였죠. 네, 네, 이거 얘기는 이제 끝나고 또 네, 말씀드리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어서 5대1 상황에서도 조코비치의 서브 게임을 또 브레이크 해내며 6대1로 1세트 스코어 그대로 알카라즈가 복수에 성공합니다. 이게 조코비치가 이미 정신력이 망가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신력이 어디서 망가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백핸드 두 개에서 망가졌죠. 그죠. 앞에 2세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에서도 그게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였다. 여기에 땄으면 아마 조코비치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자기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그랜드슬램 타이브레이크 15연승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그게 또 깨졌고 깨지니까 데미지가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죠? 이제 백핸드가 말이 안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여기서 주고받는 상황에서 저도 되게 이거 계속 서로 주고받는 모습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번째 게임, 네네. 다섯 번째 게임, 조코비치 서브 게임. 네, 그거 봤는데 결국 이게 알카라즈가 승리하면서 자 그런 요인들이 진짜 관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게 드네요. 1대3에서 조코비치가 이제 다섯 번째 게임 서브를 넣었는데 내가 여기서 서브 게임을 쉽게 가져가면서 2대3을 만들었다면 사실은 알카라즈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네네. 조코비치가 여기서 좀 멘탈이 좀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 조코비치가 그 게임 서브 게임을 가져올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일방적으로만 어드밴티지 리치브 상황에서 계속 알카라즈에게 끌려간 상황이 아니라 네네. 조코비치가 어드밴티지 서브까지는 쉽게 잡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너가 조금씩 살짝씩 빗나가면서 또는 바운드를 맞추지 못하면서 그 13번의 듀스에서도 조코비치 개인의 실수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선수인데도 그렇게 자신의 위너가 이제 나가고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는데도 게임을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심리적으로 좀 몰렸던 것 같아요. 나중 돼서는 좀 짜증스러운 모습까지도 제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4세트입니다. 4세트는 2대2까지는 팽팽하게 진행됐어요. 알카라즈 서브 게임 듀스에서 알카라즈의 포핸드 쇼트가 네트에 걸리면서 조코비치가 브레이크에 성공했고요. 쭉 이제 경기를 자기의 서브 게임을 잘 지켜 이제 왔고요. 3대5 알카라즈 서브 게임 15-40에서 더블 폴트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더블 폴트가 나오면서 조코비치가 6대3으로 4세트를 또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적인 심리가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알카라즈가 결국 3대5로 몰렸을 때 내가 여기 4세트 가져갔으면 윈블던 우승하는 건데 경기를 끝낼 수가 있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그래서 더블폴트가 나온 것 같아요. 찬더러님은 더블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게 마지막 이제 세트 포인트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더블 폴트는 좀 생각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윈블던 초박빙의 상황에서 이 더블 폴트는 좀 어이없다고 생각되는 더블 폴트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은 뭐 서브를 살살이지만 어떻게든 무조건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 있는 레벨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코비치 리턴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포인트가 주는 압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15-40에서 내가 3대5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트 포인트를 조코비치한테 주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조코비치가 6대3으로 4세트를 가져가면서 2대2 세트 포인트 2대2를 맞춰 나가죠. 네. 운명의 5세트입니다. 게임 스코어 1대1 조코비치 서브 게임 30-40에서 조코비치가 포핸드를 치다가 넘어졌어요. 네. 예. 하지만 재빨리 일어나가지고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포핸드 어프로치 후 네트 대시를 했고 이걸 알카라즈가 백핸드 다운더라인 패싱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해냅니다. 이 게임이 끝난 다음에 화가 난 조코비치가 네트 기둥에 라켓 스매시를 하면서 라켓을 부셨죠? 그렇죠. 네. 네, 오랜만에 보는 조코비치의 라켓 스매시였습니다. 이후 양 선수는 자신의 서브 게임을 잘 지켜왔고요. 5대4 알카라즈 서빙 포더 매치 러브 15 상황에서 알카라즈가 드롭샷을 넣었어요. 이 드롭샷을 조코비치가 그래도 넘겼고요. 이걸 또 탑스핀 로브까지 넣으면서 네. 아주 맞아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코비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아예 그냥 포기를 했죠. 네,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바로 포기를 네. 했었죠. 그렇게 알카라즈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잘 지켜내면서 4시간 42분 혈투 끝에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했고요. 자신의 첫 번째 윈블던 타이틀이자 두 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슴 5세트. 아프네요. 네, 5세트 뭐 어떻게 보셨나요? 5세트도 승부처가 사실은 초반에 있었죠. 조코비치가 첫 서브 게임을 손쉽게 가져가면서 두 번째 알카라즈 서브 게임까지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4세트에서의 망가진 알카라즈의 어떤 멘탈을 5세트 서브 게임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두 번째 게임 알카라즈 그러니까 게임 포인트 0대1 알카라즈 서브 게임에서 30-40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따라갔었죠. 네네. 따라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코비치가 말한 두 번째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라운드 스매싱을 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드라이브 발리 그러니까 스윙 발리로 처리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미스가 나면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날아가고 듀스가 됐죠. 네네. 듀스가 돼서 알카라즈가 1대1 게임 포인트를 맞춰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조코비치의 두 번째 서브 게임 포인트 1대1에서 이제 조코비치가 네 브레이크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 테니스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저는 최고 수준의 테니스의 본질을 저는 여기서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5세트가 6대4로 이게 이겼는데 알카라즈가 네.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대1 조코비치 서브 게임 단 하나의 브레이크로 그대로 내 점수를 이어가면서 여기서 알카라즈가 승리를 했어요. 네. 조코비치는 또 여기서도 좀 많이 아쉬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카라즈가 조금이라도 흔들렸으면 네. 조코비치가 사실은 그 빈틈을 찾아서 공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알카라즈의 수비력이나 또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강력한 멘탈이 돋보인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총평 한번 찬다루님께서 해주실래요? 일단은 저는 초반에 알카라즈 1세트 경기를 보고 이거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레딩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좀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네. 범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자기 할 건 다 했어요. 나가기도 했는데 뭐 되게 멘탈적으로는 되게 잡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맞아요. 네, 네. 줬지만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 역시 조코비치는 조코비치다 했는데 이 세트 언제 그렇다는 듯이 그냥 맞아요.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제 멘탈 잡아오면서 네. 이제
정말 무서운 선수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경기가 됐고요. 조코비치는 또 되게 아쉬운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중요한 포인트 그것도 그냥 뭐 일반 그냥 경기 그 포인트가 아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 다 모두가 네. 그 경기를 놓치면서 지금 다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되게 아쉬울 거라고 지금 되게 생각됩니다. 저는 알카라즈의 뭐 정평이 나 있는 수비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알카라즈가 그 뭐 조코비치의 모든 공격 또 아까 서브 리턴도 수비의 일종이잖아요. 네네. 근데 리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특히 여기가 잔디 코트인데 잔디 코트에서 빠른 서브 리턴을 그렇게 완벽하게 수행하고 또 스트로크의 강력한 공격을 전부 다 네트로 넘기고 그러니까 조코비치가 사실은 계속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5세트 두 번째 게임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보여졌다. 네. 그게 사실은 근데 조코비치가 그런 실수들은 꽤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지난 롤랑가로스에서. 네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카라즈를 보면서 제가 놀란 점은 알카라즈도 스트로크를 리듬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스트로크를 구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앞쪽으로 휘두르는 포핸드랄지 또는 위로 스핀을 탑스핀을 많이 줘서 공은 천천히 가지만 스핀이 많이 줘서 공을 위로 튀게 만드는 스트로크랄지 그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섞으니까 조코비치도 그 리듬을 계속 흐트러뜨리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은 조코비치가 롤랑가로스에서 알카라즈를 상대로 썼던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카라즈는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선수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번 윈블던 결승으로 알카라즈와 조코비치가 받게 되는 우승 상금은 얼마였나요? 알카라즈는 우승 상금으로 235만 파운드, 약 39억 1천만 원을 받게 됐고요. 조코비치는 117만 5천 파운드, 약 19억 4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는 라켓 스매시로 벌금 6,100파운드, 약 1,007만 원을 제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까고 주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라켓 스매싱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기둥에 흠집도 났던데 그거는 어떻게 뭐 이 안에 포함이 된 건가? 따로인가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아마 포함시킨 게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걸로 이제 기둥 하나 다시 만들겠죠. 네, 아주 그게 선명하게 자국 나가지고 네, 카메라가 또 클로즈업을 해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조코비치가 라켓을 내려친 다음에 또 앙증맞는 모습이 댐프너를 또 이쁘게 줍더라고요. 댐프너. 네. 댐프너도 통통통 예쁘게 떨어뜨렸어요. 네, 그 이쁘게 줍는 모습이 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랭킹은 어떻게 되죠? 이번 윈블던 우승으로 알카라즈는 랭킹 1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알카라즈는 로저 페더러, 라펠 나달, 노박 조코비치, 앤디 머레이, 빅4 이외에 21년 만에 자그마치 21년 만에 우승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21년이요? 21년이요? 네, 그럼 21년 동안 지금 이 빅4가 다 지금 우승을 했다는 소리예요. 와,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스웨덴의 뷰에른보리, 독일의 보리스 베커 이후 역대 세 번째 윈블던 최연소 우승자고요. 2013년에 앤디 머레이가 윈블던 결승에서 조코비치를 잡은 이후 10년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네, 보통 윈블던을 우승한 선수들은 그 시대의 어떤 왕, 그러니까 제왕의 자리 차지하게 되잖아요. 지금 뭐 여기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 조코비치, 앤디 머레이, 뭐 레이튼 휴이, 비에른보리, 보리스 베커 전부 다 랭킹 1위를 유지했던 선수였고 특히 앤디 머레이 같은 경우도 계속 빅3의 등살에 밀려서 4위를 줄곧 타다가 윈블던 우승을 하고 랭킹 1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조코비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면에 조코비치는 좀 많이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번 윈블던 준우승을 하면서 1위 탈환에 실패했고요. 네. 윈블던 8회 우승과 5연속 우승, 센터코트 10년 무패, 캘린더 그랜드슬램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로저 페더러의 5연속 우승과 윈블던 8회 우승을 도전을 했었던 조코비치인데 페더러의 기록에는 못 미치게 되었죠. 네. 그리고 2017년 8강 이후 6년 만에 패배고요. 6년 만입니다. 네. 연승 행진이 34승에서 멈추게 이게 윈블던 되었습니다. 연승인가요? 아니면 그죠? 2017년 네, 윈블던. 8강이 윈블던에서 네. 와 대단합니다. 네. 윈블던 5연패를 달성한 선수는 뷰에른보리와 로저 페더러 선수가 있고요. 최다 우승자는
8회 우승으로 로저 페더러 선수입니다. 여자 단식 결승전은요. 체코의 마르게타 본드로소바 선수가 튀니지의 온스 자베르 선수를 2대 0으로 꺾으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찬다르님 여자 단식 결승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좀 치고받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여자 단식 결승도 실수로 인해 근데 에러로 인해 판가름이 나지 않았나.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1세트부터 사실 이제 산더라님과의 그 내기가 걸려 있었잖아요. 이미 네네. 저는 그 상황에서 진 상황이었는데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여자 단식 결승을 보고 있었는데 1세트의 경기 내용을 그냥 총평으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온스 자베르가 중압감을 이기지 못했다. 그걸로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온스 자베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소위 말하는 우리 대회에 나갔을 때 넘기기를 모습. 본드로소바 선수는 반면에 강력한 포핸드 또 강력한 서브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경기 운영을 하면서 온스 자베르를 아주 멘탈을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또 봤었을 때 온스 자베르 선수가 자기 첫 서브 게임을 이기고 네. 브레이크까지 했어요. 2대 0까지. 네, 2대 0까지 했는데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네. 그리고 백핸드 스트로크가 전혀 말이 듣지 않았어요. 다 네트샷에 걸리고 뭐 다운 더 라인 뭐 크로스 뭐 할 것 없이 다 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굉장히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온스 자베르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 찬드러님을 포함해서요 응원하는 선수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제 아내도 온스 자베르를 굉장히 응원하는 편이었는데요. 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1세트 끝나고 나서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네. 2세트에서라도 저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랬지만 이미 경기는 본드로소바 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2세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2세트도 처음엔 브레이크를 당했고요. 첫 시작부터. 네. 그 다음엔 또 다시 브레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네. 또 그 다음에 그 게임도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4대 2까지 또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다 지키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네. 완전히 흔들려서 네. 내가 지금 테니스를 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상황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본드로소바 선수는 진짜 뭐 자신 있게 뭐 자기 스토리를 다 하는 반면에 그냥 진짜 넘기기 급급하다는 말이 맞듯이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봤을 때 굉장히 좀 2세트도 1세트와 마찬가지로 좀 그랬던 것 같고 경기 결과로 보더라도 언포스트 에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본드로소바 선수가 언포스트 에러가 13개인 반면에 온스 자베르 선수는 31개나 되는 에러를 범했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결승전이 이제 남자 단식 결승전이랑 같을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3세트 경기니까 하더라도 좀 그 뭐랄까 좀 비등비등하면서 긴장감 있는 경기를 저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 온스 자베르 선수가 멘탈부터 무너지면서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못 보여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컸고요. 반면에 본드로소바 선수는 이제 시드를 받지 않은 선수 중에서 윈블던을 우승한 세 번째 선수가 되었죠. 네. 사실 본드로소바 선수는 작년에 손목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시드를 이제 모든 포인트를 거의 내려놓다시피 한 선수였는데요. 올해 윈블던을 다시 우승하면서 굉장히 감격에 찬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 온스 자베르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의 또 가슴에 불을 지폈죠. 네, 본드로소바 선수가 42위고요. 네. 온스 자베르 선수가 6위죠. 네. 네, 그래도 그렇게 인터뷰에 그래도 자신감 있는 또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온스 자베르 선수를 윈블던 재수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결승전 도전이고 작년에도 온스 자베르 선수가 우승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부담감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이제 반드시 우승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것 같고 또 이게 윈블던 결승을 연속으로 2연속 오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량적으로는 저는 이미 한창 물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마지막 방점을 못 찍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드로소바 선수와 호주 오픈 올해 호주 오픈에서도 또 2라운드에서 만났었거든요. 만났었죠. 네, 만났었는데
또 안타깝게 1대2로 또 패배했어요. 그래서 서력을 할 수 천적일까요? 네? 천적일까요? 네. 뭐 서력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뭐 경기 결과는 뭐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사발렌카, 리바키나 그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전부 꺾고 올라온 온스 자베르였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 마지막 방점 못 찍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찬다로님? 그 수능 같은 거 볼 때도 현역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봤는데 좀 실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어. 그래서 재수를 해. 재수했는데 수능 더 못 봤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할 것 자, 같아요. 1년 동안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온스자베르 선수 아직 젊은 선수고 또 다른 계속된 기회가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꼭 그랜드슬램 우승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올해 세 번째 그랜드슬램이 막을 내렸네요. 레딩님 이번 윈블던 어떻게 보셨나요? 윈블던이 이번에 장마 기간에 해가지고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께서 이제 좀 지루한 장마 또 테니스 운동 못하는 그 테니스에 대한 갈증을 윈블던으로 많이 해소하신 것 같아요. 저는 윈블던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선부터 제가 쭉 봤었는데 일단 저는 스포티비를 좀 뭐랄까 찬양하고 싶습니다. 스포티비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깔끔한 진행 그 다음에 멋진 해설 그 다음에 뭐 다 계속해서 방영해주는 재방송과 리뷰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그 윈블던이라는 그랜드슬램 최고의 대회의 분위기를 잘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더라님 어떠셨어요? 이번 윈블던 정말 뭐 박진감 넘치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번 윈블던 보면서 네. 잔디 코트가 유독 좀 많이 미끄러웠다고 생각돼요. 좀 비가 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도 많이 와가지고 좀 취소가 돼서 연기가 된 경기도 많았고요. 잔디 그렇게 미끄러지는 선수들 모습 보면서 저 정말 다치지는 않을까. 네 부상을 당하진 않을까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행히 뭐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한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것 또한 또 윈블던의 매력이겠죠. 맞습니다. 잔디 미끄러지는 거. 이러면 뭐 어떤 그 바운드 불규칙 바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또 그 찬다라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클레이 코트화되는 맞죠? 잔디 코트의 네, 매력이 네, 또 있었고요. 네. 요거 얘기 저는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제 아내랑 이제 테니스를 주로 보잖아요. 네. 제 아내가 이제 상당한 분석가거든요. 근데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현존하는 레벨에서는 알카라즈를 이길 사람은 조코비치뿐이다. 근데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조코비치는 그냥 알카라즈를 이길 것이다. 압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5세트까지 가면서 알카라즈가 조코비치를 이겨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조코비치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고 알카라즈도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잡은 것은 알카라즈였잖아요. 네. 전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빅3 시대가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열한 결승전은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요. 처절하다고 말을 할 정도로 공에 대한 집중력과 모든 체력을 짜내서 보는 그런 경기가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찬더라님은 어떠세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그쵸, 명승부였고요. 정말 마음을 이렇게 막 졸이면서 막 맞아. 조마조마 이렇게 하는 경기였어요. 맞아. 이게 테니스의 본질이지 않았을까? 네, 제가 19년 결승전 이후에 본 정말 박진감 넘치는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결승전이었죠. 네. 앞으로도 알카라즈와 조코비치는 계속 정상에서 만날 것 같죠? 네, 좀 자주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보통 테니스를 뭐 복식보다는 단식을 좀 주로 치시는 청취자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는 기회가 딱 한 번뿐이야. 여기서 점수를 내지 못하면 상대방이 점수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최고의 집중력으로 공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받아갖고 나도 다시 집중력으로 반대편으로 또 공을 보냈는데 또 받아갖고 나는 점점 힘이 빠져가고 상대방은 점점 에너지가 레벨이 높아져가면서 무슨 공이든 다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최고 수준의 테니스구다라는 것을 저는 결승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아주 맞는 말입니다. 네. 이로써 2023년 세 번째 그랜드슬램 윈블던 막을 내렸고요. 다음 그랜드슬램은 8월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US 오픈이죠, 찬더러님? 네, 저희 또 US 오픈 경기 또 재밌게 보고 또 준비 잘해가지고 그때 또 리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찬더러님. 네, 윈블던 경기에 뛰신 모든 선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더 재밌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